하고 있나? 자, 시작. 녹화하고 있습니까? 끄떡끄떡. 끄떡 해봐. 끄떡 하는 거야? 촬영해? 그래. 자, 그러면 자는 나가시고. 그래, 수고했어요. 문 좀 꽉 닫아주시고. 자, 위클리 테스트 3회를 이어 찍습니다. 옷을 바꿔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위옷만 벗었습니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더워져 갖고요. 그래서 지금 2회, 3회를 연장 이어서 찍는데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위옷을 잠깐 벗었습니다. 오히려 더 시원해 보이고 괜찮죠? 네. 자, 이제 또 3회를 이어서 찍습니다. 아마도 이 강의는 여러분들께서는 설이 끝난 이후에 보게 될 겁니다. 요즘에는 제가 제 강의도 한 번씩 가끔가다 봐요. 제 강의를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서 여태까지 제가 13년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말했다시피 저 수업 하도 오도방정 떠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조금 민망해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이건 지금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오도방정을 떨래야 떨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는 강의를 어떻게 하나 하는 것이 최근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위클리 테스트 문제는 제가 한번 찍어보고 강의를 한번 들어보기도 합니다. 들어보면서 나 고칠 점이 많구나. 내가 좀 잘못 좀 말하는 부분도 말하는 내용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뭐 고칠 점이 많구나. 또 나도 이제 이런 면에서 나도 조금 저런 면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면서 강의를 합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 좀 너그럽게 가져주시고요. 평안한 마음으로 공부에 충실하게 임하는 수험생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3회 들어갈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공명구조를 쭉 그려놨어요. 여기는 공명구조를 뭐 다 그릴 줄 안다 모른다 뭐 이걸 세부적으로 막 따지시고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문제에서 말하는 지문을 보고 이런 공명이 가능한가 보다. 그리고 이 공명이 말하는 게 뭐니? 라는 것을 따질 줄 알면 끝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이걸 또 옳은 걸 고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옳은 걸 고르면서 이상하게 정답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험생도 가끔 가다가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데서 좀 신경 쓰세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잘못된 걸 찾아보라 라는 겁니다. A에서 가운데 질소의 형식전화는 0이다. A는 요거고요. 형식전화는 전자구름 몇 개입니까? 전자구름이랬다. 원자과 전자 5개죠. 근데 주변에 5개가 있는 셈이죠. 형식전화 제로죠. 공식도 압니까? 원자과 전자수 빼기 2분의 공유 전자수 빼기 비공유 전자수. 공식 안 적어드려도 되겠죠? 너무 수준 이하의 얘기인 것 같아요. 공식은 안 적어드리고요. 여러분들은 딱 보는 순간에 5개를 가져야 정상인데 5개 있으니까 형식전화는 0이다 라고 확인하는 건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1번 콜. 두 번째 겁니다. C에서 가운데 질소의 혼성오비탈은 C는 바로 요 구조입니다. 바로 요거네요. 주변에 전자구름 2개죠. 전자구름 2개니까 혼성오비탈 SP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죠. SP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맞구나. 세 번째, E에서 모든 원자의 형식전화의 총합은 제로다. A, B, C, D, E 이거군요. 형식전화 뭐 따져보면은요. 아주 문제가 순진무구하지 않습니까? 형식전화를 갖다 써놨어요. 딱 써놨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건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제로겠죠. 다 더하면 당연히 0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G에서 탄소의 형식전화는 0이다 했습니다. A, B, C, D, F, G 이거군요. 탄소 형식전화는 당연히 0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냥 보는 순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갖다 뭐 따지고 뭐 공식에 의해서 대입해보고 뭐 이 정도의 수준은 지금은 몰라도 적어도 7, 8월에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보는 순간 탁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미틸 아자이드의 모든 질소와 질소의 결합 길이는 같다 그랬는데요. 자, 공명을 한번 쭉 보시겠습니까? 공명을 쭉 보면요. 요건 단일 결합이고 이중 결합이죠. 요건 단일 결합, 3중 결합이죠. 요건 이중 결합, 이중 결합이죠.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이죠. 요 공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도 있고 3중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죠. 여기는 기본은 단일 결합이 깔려 있고 이중까지 가능합니다가 가능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기본은 이중이 깔려 있고 3중 결합까지 가능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공명이 의미하는 바는 실제로 단일 결합, 이중 결합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전자가 퍼져 있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명 안정화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요 메틸 아자이드라고 부르는 화합물의 공명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느껴보자. 그것은 기본적으로 단일결합은 되고 이중결합까지가 가능하며 이중결합은 기본이며 삼중결합까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 결합 길이는 당연히 요 결합 길이보다 이쪽이 길다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이 짧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하나 그렇잖아요. 단일결합이 기본 깔려 있고 이중결합이 가능한 놈하고 이중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 삼중결합이 가능한 놈 중에서는 당연히 삼중은 이중보다 당연히 더 짧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짧다, 이쪽은 길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정답은 5번이 틀렸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번이었어요. 문제 2번은요. 명명이에요. 명명법을 다음번에 문제에서는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문제를 잘 확인을 못 해봤군요. 한번 가봅니다. 이름이 옳게 표현된 개수를 골라보라 그랬습니다. 구조 그림을 그려볼까요? 2메틸 2에틸 프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프로판 3개지요. 두 번째 위치에 메틸기 있죠. 두 번째 위치에 에틸기 있죠. 이런 구조네요. 이런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이 구조대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 구조대로 그림을 그리면 프로판 3개짜리가 제일 긴 체인 3개짜리 두 번째 위치에 1, 2 잡으면 2번 맞죠. 2번에 메틸, 2번에 에틸입니다. 그러면 이 화합물은 2에틸, 2메틸 2에틸 프로판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맞나요? 말 자체가 안 되죠. 제일 긴 체인은 1, 2, 3, 4 4개짜리가 있죠. 그러면 이 화합물의 올바른 명칭은 두 번째와 또 두 번째에 2개의 메틸기가 있는 2,2-다이메틸 부탄이다 라고 해야지만 맞겠죠. 2,2-다이메틸 부탄이라고 명명을 해야 맞죠. 두 번째의 메틸기 있죠. 또 두 번째 메틸기 또 있죠. 4개짜리가 제일 긴 체인이니까 2,2-다이메틸 부탄이라고 명명을 해주는 것이 맞고 2메틸 2에틸 프로판은 말 자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림 자체도 틀렸죠. 기억은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파악하는 겁니다.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시죠. 두 번째 거 26-다이에틸 헵탄이에요. 그러니까 7개짜리가 제일 길다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짜리가 제일 깁니다 그랬고요. 두 번째와 여섯 번째에 2개의 에틸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1, 2 잡으면 여기에 에틸기 있고요. 또 3, 4, 5, 6 여기에 에틸기가 있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게 제일 긴 체인이 과연 7개짜리인가 라는 걸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잖아. 1, 2, 3, 4, 5, 6, 7, 8, 9짜리가 가능하군요. 9개짜리 제일 긴 체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7개짜리인 헵탄으로 잡는 건 잘못되었구나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러면 3번과 7번에 2개의 메틸기가 있는 노네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죠. 명명은 37 다이메틸 노네인입니다 라고 명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고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니은도 역시 틀렸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것도 한번 가볼까요? 완브로모 3 프로필 펜탄입니다. 그러니까 5개짜리가 제일 길지요. 그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완브로모 1번 위치에 브로모 있고 그러면 1, 2, 세 번째 위치에 프로필이 있네요. 이렇게 그리는 거네요. 지금 이 명명대로 그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명명이 맞는가라는 걸 확인해 볼 때 자, 제일 긴 체인 찾아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짜리인 헥산이 존재하는군요. 그러면 5개짜리가 제일 긴 것이 아니라 6개짜리가 제일 긴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얘는 벌써 명명이 잘못되었고요. 얘를 올바른 명명으로 쓰면요. 1번에 브로모가 있고 3번엔 에틸기가 있군요. 그러면 에틸은 E로 시작하고 브로모는 알파벳상 B로 시작하니까 브로모를 먼저 적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1브로모 3에틸 세 번째 위치에는 에틸기가 있어요 라는 것이고요.
제일 긴 체인은 6개짜리니까 핵산입니다 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른 아유팽 명칭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것도 틀렸죠? 자, 이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째 불안합니다. 답이 0개가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스치는군요. 예, 0개면 살짝 좀 짜증나는데요. 근데 정답은 0개가 맞아요. 한번 가봅시다. 네 번째 거 가자고요. 자, 5 플로로 8 메틸 3 터슈리 부틸 노네인입니다. 자, 9개짜리 가닥을 그리자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짜리 가닥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엔 다섯 번째 위치에 플로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1, 2, 3, 4, 5에 플로로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엔 여덟 번째 위치에 메틸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5, 6, 7, 8 위치에 메틸기가 있다 그랬고요. 세 번째 위치엔 터셔리 부틸기가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 둘, 세 번째 위치에 터셔리 부틸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군요. 라는 요 그림으로 나타낸 구조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놈이 맞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면요. 1번부터 가보시죠. 제일 긴 체인 찾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1, 2, 3, 4, 5, 6, 7, 8, 9 하면은 제일 긴 체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번호를 잡는 이유는 치환기가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항상 치환기는 많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물의 명명은 메틸기가 있죠.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또 두 번째는 메틸기 두 개가 있고 여덟 번째 메틸기 또 있고 다섯 번째 위치에 플로로가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럼 명명은 에틸기가 제일 알파벳상 먼저 나오니까 3에틸. 3에틸. 그 다음엔 F죠. 5 플로로. 5 플로로. 그 다음에는 두 번째와 또 두 번째와 여덟 번째는 세 개의 메틸기가 있는 트리메틸. 그 다음에 토탈 제일 긴 체인은 9개짜리니까 노네인입니다 라고 명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에틸 5 플로로 228 트라이메틸 노네인이다 라고 부르는 명명이 가장 올바른 아유팽 명칭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도 틀렸죠. 정답 0개입니다. 엽기적이죠. 그러니까 정답이 0개. 그래서 전부 다 잘못된 구조 그림을 쭉 나열해 준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이제 시중의 교재에서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베껴서 제가 객관식으로 각색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똑같은 교재에서 베껴가지고요. 그래서 이 문제하고 쭉 넘겨보시면은 자, 5번 문제하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5번 문제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요. 구조를 갖다 똑같은 구조를 갖다 그리는 거고요. 요거하고 요 구조는 지금 방금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요 5번 문제를 먼저 잠깐 보자면 요게 기억도 틀렸고요. 니온도 틀렸고요. 이것은 요건 맞는 표현이고요. 요게 3에틸 5% 228 트라이메틸 노네인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 요 구조만 한번 보시죠. 자, 5번 문제를 먼저 풉니다. 2번 가다가 지금 5번으로 점프한 거예요. 자, 5번에서는 가장 긴 체인은 1, 2, 3, 4, 5, 6, 7개짜리가 가능하군요. 그러면 일단 핵산이다라는 표현 자체는 틀렸죠. 이건 헤프탄이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명명은 네 번째 위치에 에틸기 있고 3번과 2번에 두 개의 메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틸 먼저 쓰는 거 맞죠? 포에틸. 2번과 3번에 두 개의 메틸기가 있는 가장 긴 체는 7개짜리니까 헤프탄입니다 라고 명명하는 것이 올바른 명명이므로 리얼도 틀렸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앞에 문제는 말로 나온 거고요. 뒤에 문제는 그림으로 갔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 때, 자, 수험생 여러분 지금 시험 보는 거 맞죠? 시험 보신 수험생 여러분 2번 문제, 5번 문제를 다르게 느꼈습니까? 하나는 말로 나오고 하나는 그림으로 나왔다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내용이 똑같은 것인데 이렇게 나왔을 때 만약에 다르게 느끼고 풀었다. 그리고선 2번 문제는 맞추고 5번을 틀렸다. 놀랍습니다. 만약에 그런 수험생이 계시다면 그건 참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거고요. 둘 다 맞췄으면 둘 다 맞추신 수험생들께서는 아마도 뭐니 문제가 왜 똑같지? 라고서 느꼈길 바랍니다. 이건 제가 문제를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에서 문제를 베끼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생긴 것을 양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2번이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5번이었습니다.
자, 다시 3번으로 가볼까요?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죠. 자, 3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게 구아니딘이라고 부르는 구조라고 합니다. 짝선의 구조 중 더 안정한 구조는 수소이온 어디 가서 붙을래?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거는 요 위치에 가서 수소이온이 붙었고요. 요거는 요 위치에 가서 수소이온이 붙었습니다. 말하자면 수소이온이 여기 붙는 경우냐, 여기 붙는 경우냐 이 얘기예요. 누가 더 안정한 구조를 갖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짝산 중에 누가 더 안정한가요? 라는 문제예요. 아마도 요 구조를 가만 보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이렇게 공명 안정화가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구조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겠죠. 공명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상당히 안정하다의 의미성을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 그 얘기는 B 구조가 좀 더 안정한 구조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므로 A다라는 표현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지문인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투메틸부탄과 투메틸부탄이니까 구조 그림을 그리시죠. 이렇게 투투다메틸프로판 이거네요. 투메틸펜탄보다 투메틸펜탄은 5개짜리군요. 하나, 둘, 셋, 넷, 5개짜리의 투메틸펜탄보다 적은 탄소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투메틸펜탄의 연소율이 가장 크다. 정확하군요. 연소율 문제는 항상 탄소의 개수부터 본다는 것을 까먹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건 탄소 5개짜리, 6개짜리니까 요 놈이 연소율이 가장 크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비교해 보면요. 이거는 똑같은 탄소의 개수를 갖고 있는데 곁사슬이 있으면 연소율이 떨어집니다의 개념이겠죠. 그러면 투투다메틸프로판은 투메틸부탄보다 더 많은 곁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연소율이 작습니다라는 표현은 나무랄 데가 없어요. 뭐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고요. 딱 맞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는 맞구나 하죠. 디귿 지문은요. 제가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산화환원을 설명을 안 했어요. 아직까지 저 심업한 학생들께서도 아직까지 여기까지 신도가 안 나간 관계로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넘겨주시는데요. 우리 하나만 기억하고 갈까요? 자, 말로 잠깐만 할게요. 전기 음성도가 큰 놈과 붙으면 산화가 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겠어요? 어떤 탄소가요. 전기 음성도가 큰 놈과 붙는다는 것은 산화가 되는 거예요. 라고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떤 반응을 통해서 산소가 실리콘과 붙었습니다. 실리콘은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죠. 탄소 바로 밑에 있으니까요. 전기 음성도가 작은 놈과 붙은 것은 환원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디귿 지문은 맞는 표현인데 아직까지 산화환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점수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제가 상금을 꼭 타야 되는데요. 10만 원 타고 떡볶이 10만 원치 사 먹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제가 상금을 주는 거는 그냥 재미로 드리는 겁니다. 재미로. 뭐 그 상금 갖고 여러분들이 뭐 살림에 못한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 가끔가다 이렇게 모의고사 반 같은 데서 제가 상금을 드리는데요. 그 상금을 드릴 때 그 상금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하는 수험생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물론 뭐 10만 원 작은 돈은 아니겠죠. 뭐 1등 하면 10만 원 드리는 거 약속 지킵니다. 약속 지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면 뭐 어떻습니까? 어? 그거 뭐 못한다고 그래서 뭐 떡볶이 뭐 10만 원치 안 먹으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쪽에 이렇게 자꾸 집착하는 그런 수험생 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도 잘 보고 또 성실하게 출석을 해서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자기의 뭐 소정의 노력을 어느 정도 뭐 10만 원 정도의 금액에 보상받았다 하는 그런 것이 기쁠 뿐인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뭐 여러분들이 팔자를 고칠 만한 그럴 만한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뭐 그렇게 상금에 집착하는 수험생이 간혹가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가보는데요. 문제 4번은 미안합니다. 범위가 아니군요. 범위가 아닌 게 아니라 참 아직 안 가르쳐 드렸군요. 아직 가르쳐 드린 반응이 아니에요. 자, 이 반응은 지금은 초시생들께서는 전혀 모르시고요. 재시생들을 위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재시생들은 공부한 적이 있을 것이니까요.
자, 초시생들은 나중에 이런 반응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리튬 가면 리튬 시약 됩니다. 리튬 시약은 강한 염기성을 띱니다. 이탄소가 마이너스를 띠기 때문에 물을 가해주면 수소 이온을 잡아먹어요. 프로판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억 맞아요. 두 번째, 소디움을 가해주면 소디움 시약으로 바뀌어줍니다. 유기소디움 시약에 1차 알킬 할라이드를 가해주게 되면 이탄소 마이너스 부분이 이탄소 플러스 부분을 공격하여서 프로필기가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3개짜리니까 3개가 붙은 것이에요. 이런 반응을 브루츠 휘티그 리액션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거고요.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소디움 가해주면 하나가 소디움 바뀌어주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를 공격함으로써 탁 하면서 비아를 날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맞는 거예요. 브루츠 휘티그 리액션이고요. 제 시생들께서는 아마도 이 반응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요. 초시생들은 아직까지 반응을 안 나갔기 때문에 이거 틀렸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쓸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문제 4번이었습니다. 5번은 조금 전에 방금 설명했고요. 자, 6번 문제 거기다가 별표 하나 좀 쳐놓으시겠습니까? 6번 문제는 굉장히 많이들 틀렸을 것이에요. 이거 틀리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최어폼의 안정한 구조를 그릴 때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등치 큰 것을 에쿼토리얼 위치에 놓는 습관을 가지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오류를 제가 파고 들어가 봤어요. 제가 파고 들어간 것은 학생들에게 최어폼의 가장 안정한 구조를 그려보라 라고선 제가 이렇게 시켜본 다음에요. 옆에서 그리는 걸 몇 번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실제로 뭐 옆에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부분 다 습관적으로 등치 큰 치환기를 무조건 에쿼토리얼로 고정시켜 놔 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이런 습관이 있어? 그러면은 내가 그 함정을 파고 들어가 볼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자, A 구조 한번 그려보면 최어폼으로 그리면 이렇게 일단 그려줄 수 있겠죠. 메들기 아무데나 1번 넣으세요. 올라갔죠. 올라갔다. 그 옆에 아이소포필기 있죠. 내려갔다. 한 달이 걸어서 CL 올라갔습니까? CL 올라간 구조 맞아? 네, 올라갔네요. 자, 이렇게 구조. 바로 옆에 있군요. 미안합니다. 요 A를 갖고 그리는 거예요. 메들기 올라갔고 아이소포필기 내려갔고 CL 바로 옆에서 올라간 구조를 말합니다. 자, 여기 CL이 올라갔다라고 그림을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건 무조건 불안정한 겁니다. all axial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A 구조는 여러분 이렇게 링 프리핑을 하여서 링이 프리핑해서 요 탄소가 요 탄소고요. 올라간 건 올라간 거 유지한다. 요 탄소는 요 탄소고요. 내려간 건 내려간 걸 유지해 준다. 요 탄소가 요 탄소고요. 이때 올라간 걸 유지해 준다라는 식으로 링 프리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세 개의 치환기가 올 에쿼토리얼이 가능하니까 요건 세 개 다 수평 방향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에쿼토리얼을 수평 방향, 액시얼을 수직 방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A 구조는 올 에쿼토리얼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에요. B 구조 볼까요? B 구조는 자, 요 화합물 한번 그리고 싶은 겁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자, 제 칠판을 따라오시고 책을 보면서 참고해 주세요. B 구조 보면요. 자, 최어폼으로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메들기 올라갔다. 아이소풀빅이 올라갔다. 액시얼이죠. 이번엔 한 달이 걸러 CL이 내려가 있네요. CL이 내려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B 구조를 그려냈죠. 그 다음에는 학생들한테 자, 묻습니다. 이거 안정하니? 라고 물어보면요. 자, 선입견. 등치 큰 치환기는 에쿼토리얼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에쿼토리얼의 가장 등치 큰 아이소포피가 있기 때문에 안정합니다 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요걸 함정을 제가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링 프리핑 한번 시켜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올라갔다. 여기다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아이소포피 올라갔죠. 자, CL 하나는 여기 있고요.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겠죠. 자, 링 프리핑된 구조를 그리게 되면은 그때는 두 개가 메들기와 CL이 두 개가 에쿼토리얼에 있는 구조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두 개가 액시얼, 요것만이 에쿼토리얼. 링 프리핑된 구조는 두 개가 에쿼토리얼, 하나가 액시얼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한 수험생, 공부를 많이 하셔서 웬만한 값을 다 외우고 있는 수험생, 얼마나 유일합니까?
자, 메틀기 반발력 얼마였습니까? 완쓰리 다이 액션 인터랙션 반발력 메틀기 얼마였었죠? 1.8이죠. 얼마였었어요? 약 0.5 정도의 값을 가졌죠. 그러면 두 개가 액션이 있으면 도합해서 아무리 적어도 2.3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소프로필기 반발력 하나가 얼마입니까? 완쓰리 다이 액션 인터랙션만 고려하면요. 2.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수험생들께서는 뭐니 두 개가 에코토럴에 있는 것의 총합이 한 개가 액션에 있는 경우의 총합보다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구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두 개가 액션에 있는 구조보다는 하나가 액션에 있는 이게 비록 덩치가 제일 큰 것은 맞지만 이놈이 액션에 있는 구조가 얘가 더 안정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깨우쳐 주기 바랍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아이소프로필기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이소프로필기는 5.4입니다. 아이소프로필기는 죄송합니다. 터셔리 붙들기요. 터셔리 붙들기는 5.4의 반발력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터셔리 붙들기는 거의 대부분 다 에코토리를 차지합니다라는 것은 맞는 표현이지만 아이소프로필기 정도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두 개가 에코토리에 있는 것이 하나가 에코토리를 등치 크다 그래서 얘가 에코토리를 차지하여라 하는 이것보다는 얘가 더 안정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요 개념을 깨우치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은 요거 지문은 두 개가 에코토리는 요놈이 더 안정합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자, A는 세 개 다 수평 방향 가능. 요거는 두 개가 수평 방향이죠. 자, C도 한번 그려볼까요? C는 이걸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메틀기 올라갔죠. 아이소프로필기 내려갔죠. 그 다음에 한 달에 걸러 CL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렸겠네요. 자, 요건 뭐 볼 것도 없군요. 링 프리핑 시키면 구조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올라갔죠. 내려갔나요? 내려갔죠. 그 다음에 한 달에 걸려서 CL 올라갔죠. 라고 그리면 되겠군요. 그러면 이것도 두 개가 에코토리얼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두 개가 수평 방향에 있는 구조가 바로 C 구조이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요. 자, D 구조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메틀기 올라갔네요. 한 달에 걸러 아이소프로필기 올라갔네요. 한 달에 걸러 CL 또 올라갔네요. 자, 이건 뭐 됐네요. 올 링크립 하면 올 에코토리얼이 가능하겠죠. 올라갔네요. 한 달에 걸러 올라갔네요. 그 다음에 한 달에 걸러 이것도 올라갔네요.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세 개가 수평 방향에 존재합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핵심 포인트는 아이소프로필기가 가장 반발력이 큰 것은 맞지만 두 개의 합보다 작을 때는 걔가 액션에 있을 수도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점을 잊지 않고요. 그래서 기억은 이 기억, 니은, 디귿 지문은 전부 다 올바른 지문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7번이고요. 이 문제는 아마도 수험생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틀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아, 그래. 완쓰리 다이액션 인터랙션 값은 웬만하면 외워버리자 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겠습니까? 예, 그거 뭐 몇 개 되지도 않는 건데요. 뭐 값을 정확하게 뭐 소수점 이하까지 외운다 이건 아닐지라도 대략적인 값 정도는 충분히 외우고 있는 수험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문제 6번이었습니다. 7번 가볼게요. 7번은요. 위클리 테스트 학생들한테 발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요. 발표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겁니까? 하겠다는 의도겠죠. 자, 조금 전에 어떤 학생이 왔었습니다. 이름도 발표도 되려는데 모르겠다. 이거 전국망이라서 이름은 뺄게요. 이름은 빼고요. 어떤 뚱뚱한 남자애입니다. 자, 이 친구가요. 올해 이제 257점 받고선 아주 강원대도 합격했고요. 강원대도 또 우석대도 합격했어요. 강원대 우석대 이제 양쪽을 갖다 2승을 했습니다. 2승을 해서 어디로 갈 거냐 했더니만 강원대로 간답니다. 자, 이 친구가 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냐 하면요. 점수를 257점 받았다 이게 아니고요. 뭐 그렇게
물론 잘한 겁니다. 잘한 성적이죠. 257점이면은 상위 랭킹 한 10% 안에 충분히 들어가는 좋은 성적인 건 맞습니다. 이걸 잘했다가 아니라, 자, 이 친구가 제 시생인데요. 제 시생인데, 자, 이 친구의 귀감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초시 때 180점을 쳤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257점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에서 아우 이놈 뭐 해가지고 아까 뭐 저기 홍삼인가 하나 사갖고 왔어요. 갖고 뭘 하나 딱 주길래 굉장히 고맙게 받았는데요.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놈을 그냥 한번 확 안아줬습니다. 이놈의 새끼가 얼마나 기특합니까? 초시 때 180점. 말하자면 시험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냥 얼떨결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절치부심의 공부 제시에서 70점을 올립니다. 야, 이건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저력이 있는 수험생이다. 그리고 대단한 노력을 했는 수험생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논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논란 점은 이 친구가 이제 모 학교를 다니는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지방대생인데요.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학점이 80%입니다. 학점이 GPA 80%예요. 성적표를 들고 왔어요. 저한테. 보여주는데 다 CD 이래요. 참 놀라운 학점. 자, 학점 나쁜 수험생 이제 기분 풀리셨습니까? 학점 나쁜 수험생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럽니다. 선생님 제가 학점이 80%가 아니 90%가 안 되는데요. 제가 과연 피트 붙는 거 맞습니까? 80% 붙습니다. 80%도 시험만 잘 보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만 이건 너무 전공망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고 있으면 안타깝습니다. 80% 붙고요. 자, 또 한 가지 귀감은요. 토익 성적을 750입니다. 처음엔 저한테도 뻥치더라고요. 자기가 토익 880이래요. 그래서 그래 토익은 잘하네 그랬더니만 근데 선생님한테 진짜 한번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뭘 그랬더니 사실 제가 토익이 750이거든요. 아니 토익이 750이면 어떻고 570이면 어떻습니까? 합격하면 됐잖아요.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지금 학점 나쁘고 토익 성적 나쁘고 그리고 학교 레벨 별로고 그런 학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수험생입니다. 합격했습니다. 잘 이제 다니고 있을 강원대로 간다고 하던데요. 참 뭐 우석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우석대가 어디 있죠? 우석대가 저쪽 전라도 쪽에 있나요? 그쪽으로 가서 갑자기 뭐 순창 고추장을 가깝나? 그럼 고추장 먹고 싶으면 걸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막국수가 먹고 싶으면 강원대로 갈 것이고 우석대에 가서 뭐 고추장 먹고 싶으면 우석대 갈 것이고 그러겠죠. 어디로 가든 참 좋은 귀감이 되는 수험생이며 이런 수험생 분명히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올 땐 분명히 장학금 타고 다닐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모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점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강의하면서 정말 보람된 수험생 이 친구 선생님 7월달 8월달에 텅텅 빈다고 했잖아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7월달 8월달에 독서실을 가보니까 맨날 보이던 사람만 보입니다. 1월달에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자리를 잡기가 힘들고 자리에 경쟁이 벌어지는데 2월, 3월 넘어가면서부터 사람이 점점 빠져나가는 게 보이고요. 7월달, 8월달 되니까 진짜 텅텅 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진짜로 비는구나. 자기는 1월달에 그걸 믿질 않았답니다. 자리가 빈다는 것을요. 어떻게 공부라는 열망 있는 수험생이 빌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7월달 가보니까 진짜 비더래요. 그리고 그때 얼굴 보던 사람들은 거의 다 붙던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겁니다. 수험생 여러분 지금 1월이에요. 지금 1월달에 너무 학생들이 거의 수석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공부합니다. 지금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요. 그 의지와 노력을 7월달 8월달까지도 끝까지 간직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끝까지만 가라 이거예요. 끝까지만 가면은 이런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험을 충분히 잘 볼 수 있을 만한 자격 조건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행복하고요. 너무 이 친구가 와가지고 제가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 친구로 인해서요. 그래서 참 그렇잖아요.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성대, 중대, 뭐 이렇게 뭐 괜찮은 학교, 뭐 서강대, 한양대, 뭐 누가 딱 들어도 아 그렇니 하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합격하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거 붙인다고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거 붙인다고 이렇게 뭐 광고하는 행위는 난 좀 안타깝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저는요, 이런 학생이 행복합니다. 말 그대로 너무 이상한 스펙이고, 그리고 뭐 사실 뭐 얼굴에 총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애가 띨띨하게 생겼고요. 그리고 공부도 솔직히 강의할 때 내가 딱 걔를 오는 순간에 그랬어요. 야, 네가 붙었냐? 붙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수업할 때도 전혀 못 알아듣고 7월달까지도 헤매는 모습을 보는데도 그 7월달, 8월달에 앉아서 끊임없이 자기 학습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 보면서 아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하고요. 보람을 느끼고 저는 이런 학생들이 합격했었을 때 가장 제가 선생으로서의 조그만 어떤 일은 했구나라는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자, 이 촬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중에 스펙 별로 좋지 못한 수험생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친구보단 좋죠. 이 친구보단 좋은 거 맞죠? 그러면 당신은 합격 가능합니다. 7월달, 8월달까지 끝까지 앉아서 공부하는 수험생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계속 강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7번입니다. 분자식은 C3H7Cl이다. C3H7Cl이다. 우리 불포화도 한번 따져볼까요? IHD라고 표시하기도 하지요. 혹은 불포화도라는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불포화도는 할로젠은 수소와 똑같이 취급한다 그랬으니까 C3H8과 똑같죠. 그 얘기는 불포화도는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불포화도가 제로란 얘기는 탄소들이 전부 다 단일 결합이며 고리도 없고 이중결합도 없고 삼중결합도 없는 화합물입니다 라는 증거겠죠. 그러면 이 화합물 갖고 구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이 구조 그림은 탄소는 3개짜리에 Cl 하나가 있고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되어야 하니까 하나는 탄소는 3개짜리에 Cl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놈은 C3H7Cl 될 거잖아요. 또 하나는 탄소가 3개짜리인데 Cl이 여기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구조가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가 될 거예요. 그리고 A의 염소화 반응에 의해서는 즉 Cl2를 반응시킨다에 의해서는 화학식이 C3H6Cl2를 가지는 두 가지 이염화물이 생성되었다. 자, Cl 하나와 수소 하나가 바뀌는 반응입니다. 무슨 반응이죠? 자유라디칼 치환 반응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염소화 반응을 수행시켰더니만 Cl2를 가해주고 빛이나 혹은 열을 가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 반응은 자유라디칼 치환에 의해서 수소와 Cl이 바뀔 것입니다. 바뀌어주면 자, 요 화물이 바뀌면 가능한 것은 이런 놈은 가능하죠. Cl이 있으면 요 탄소에 있는 수소와 바꿉니다. 가능한 거 이거죠. 또 한 가지는 가운데 있는 놈에서 바뀌어도 되겠죠. 이것도 가능하죠. 또 한 가지는 메인 끝에 있는 놈에서부터 바뀌어도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화합물을 바꿔주면요. 똑같은 조건에서 반응을 수행시켜주면 이 놈은 가운데 있는 탄소에서 바꾸는 놈이 하나가 가능하죠. 그리고 한 가지 가능한 것은 Cl이 이렇게 있으면 끝에서 바꾸는 것이 가능하죠. 물론 왼쪽 끝에서만 안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자, 이 구조는 뭐죠? 이 구조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결과물이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요거는 결과물이 세 가지가 가능해요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군요. 그러면 결과물은 보면은 두 가지가 얻어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A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세 가지가 얻어지는 걸 B라고 했으니까 요 놈이 B고 요 놈이 A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둘의 관계는 당연히 분자식은 똑같은데 구조가 다르니까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네요. 그럼 얘기가 됐군요. 기억 맞죠? 구조 이성질체 관계다. 두 번째 A는 2클로로프로판이다. 2클로로프로판 맞죠? 세 번째 B의 염소화 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결과물 중 하나는 1,3-다이클로로프로판이다. 누구죠? 예죠. 1,3-다이클로로프로판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다 올바르다라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7번이었었어요. 문제 8번 한번 가볼까요? 자,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했던 부분 중 하나였었죠. 자, 사이클로헥산의 링스트레인이 0이다라는 증거와 각각의 고리형 화물의 링스트레인을 계산할 수 있는 몰당 연소열 데이터들인 겁니다. 자, 기억 볼까요? 사이클로헥산의 CH2의 연소열이 가장 작다는 것은 사이클로헥산은 가장 안정한 고리형 화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맞아요? 예. CH2 기당 연소열은 안정도 파악에 사용할 수 있는 거 맞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믿을게요. 당연히. 네, 맞습니다. 두 번째, 사이클로프로판의 몰당 연소열이 가장 작다는 것은 사이클로프로판이 가장 안정한 고리형 화물인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몰당 연소열은 탄소의 개수가 많으면 항상 큰 것입니다. 안정도 비교에 사용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잘못되었습니다. 사이클로부탄의 전체 고리스토리는 약 26.4kcal 정도이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CH2 기당 연소열이 157.4가 사이클로헥산, 사이클로부탄은 164. 그러면 요 차이는 164 빼기 157.4. 요 값이 얼마인가요? 요 값이. 요 값은 바로 CH2기 하나의 불안 정도인 것입니다. 근데 사이클로부탄은 몇 가지가 있어요? CH2가 사각고리가 하나, 둘, 셋, 네 개 있으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한 값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값이 26.4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전체 고리 스트레인에는 링 스트레인 값이 26.4kcal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세 번째 지문은 올바르다라고 확인되겠죠. 위에 표에서 사이클로프로판의 CH2 고리 스트레인은 9.6이다. CH2기 하나당의 고리 스트레인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값이 어떻게 계산합니까? 166.6이죠. 빼기 157.4죠. 그럼 값이 얼마니? 9.2죠. 9.6이 아니라 9.2가 되어야 되니까 네 번째 것도 틀렸구나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사이클로펜탄의 전체 사이클로헤프탄이군요. 칠각고리의 전체 고리 스트레인은 자, 칠각고리는 바로 여기 있군요. 요 차이네요. 요건 육각, 칠각이네요. 차이는 158.3 빼기 157.4. 이 값에 칠각고리니까 7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6.3 하는 값 나오는 거 맞습니까? 정답은 요것도 맞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 이거 학생들이 섣불리 3개라고 찍었을 겁니다. 잘못해서. 거의 아마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3개라고 딱 찍어요. 3개라고 딱 찍은 다음에 저기 보면 3번이 딱 있으니까 3번 빡 찍는 수험생이 있을 텐데요. 가슴 아픕니다. 옳지 않은 것은 아는 게 몇 개냐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가 틀렸어요? 2개가 틀렸으니까 정답 2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이 아마도 옳지 않은 것을 고른 게 아니라 옳은 것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경계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번 말장난을 제가 한번 살짝 해본 거예요. 말장난을 한번 살짝 해봤고 요거 틀린 수험생들은 아마도 내용을 몰라서라기보다 덤벙대다가 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틀려도 틀린 건 틀린 거야. 그죠? 그렇게 틀려도 틀린 건 틀린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찍어서 맞춰도 맞춘 건 맞춘 겁니다. 실수로 틀려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실수를 조금 줄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자, 8번이에요. 9번 문제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런 문제 나오면요. 뉴만 투용도 문제가 나왔다. 얘와 얘가 서로 같은 화합물이냐 다른 화합물이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요. 이런 화합물을 직접 명명해 보세요. 명명법에 의해서 명명을 해보고요. 명명이 똑같으면은 같은 화합물이거나 혹은 RS가 다르면 입체 이성질체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명명이 아예 다르면 구조 이성질체가 되겠죠. 다만 탄소의 개수는 똑같아야죠. 그리고 탄소의 개수가 아예 다르다 하면은 그건 아예 다른 화합물이죠. 자, 왼쪽 거 오른쪽 거 한번 직접 한번 명명해 보기 바랍니다. 명명은 둘 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3에틸, 2메틸,
프로판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펜탄이에요. 3에틸, 2메틸 펜탄의 구조를, 그 구조를 뉴만트 용도상에서 이런 식으로도 저런 식으로도 구조 그림을 그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두 개는 동일한 화합물이다. 같은 화합물을 다르게 구조로 그려놓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화합물입니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두 번째 것은요. 자, 요거 명명해 보십시오. 1,2-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산. 요건 1,3-다이메틸 사이클로헥산. 분자식은 똑같죠. 근데 구조 이름 자체가 아예 다르죠. 둘의 관계는 구조 이성질체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구조 이성질체입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세 번째 것도 명명해 볼까요? 바이사이클로 221 토탈 탄소의 개수는 7개니까 헵탄. 바이사이클로 221 헵탄. 이건 평면적인 구조 그림, 이건 입체적인 구조 그림이죠. 같은 화합물을 갖다가 구조를 이렇게도 그려놓기도 했고 저렇게도 그려놓기도 하였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겁니다 라고 확인될 거예요.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자, 명명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 화합물을 갖다가 명명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갖다가 못하는 수험생 맴매 맞아야 돼요. 명명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2,3-다이메틸 무탄입니다. 2,3-다이메틸 무탄. 왼쪽에 있는 구조고요. 오른쪽의 구조는 2,2-다이메틸 무탄입니다. (2,3-다이메틸 부탄, 2,2-다이메틸 부탄). 자, 분자식은 똑같겠죠? 그런데 아예 이름 자체가 다릅니다. 무슨 관계예요? 구조 이성질체 관계죠. 둘의 관계는 구조 이성질체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아래 것도 똑같이 명명해 보십시오. 둘 다 동일한 구조고요. 2,3-다이메틸 부탄입니다. 다이메틸 부탄. 그러므로 둘의 관계는 동일한 구조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명은 이꼬로 두 놈이 같습니다 라고 확인될 수 있으므로 얘는 같은 화합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정답은 기억은, 자, 구조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것은 두 개다. B하고 D죠. 두 개 맞고요. 두 번째, 위 화합물 중에는 입체 이성질체 관계에 있는 화합물도 존재한다. 입체 이성질체는 이난쇼머와 다이아스트레모가 있고 그 밑에 기아 이성질체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은 여긴 지금 없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거 D는 틀렸고요. 세 번째 거는 서로 같은 화합물은 세 개다. 누구죠? A와 C와 E가 세 개가 같은 화합물입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올바른 지문이다 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문제 9번 문제였습니다. 자, 대망의 한 문제만 풀면 끝나고 이 문제는 제 서브노트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잘 풀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3에틸, 3메틸 펜탄의 뉴만트 형태 중 가장 안정한 구조. 한번 구조, 뉴만트 형태를 한번 몇 가지를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등치 큰 치환기가 당연히 액시얼보다는, 아니 액시얼이랬다. 말 잘못했네요. 이클립스 형태보다는 스태거드 형태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 등치 큰 치환기들 간의 서로 간의 거리가 제일 멀면 되겠죠. 그래서 구조를 갖다 그려보면 이게 가장 안정한 구조, 요거 이상의 안정한 구조를 그려낼 수도 없을 겁니다. 한번 구조 그림을 몇 가지 그려보세요. 뉴만트 형도에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구조 그림을 그려본 다음에 이런 구조가 가장 전부 다 스태거드일 뿐만이 아니라 등치 큰 치환기들의 거리가 서로 간에 가장 멀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기억은 맞습니다. 두 번째 것은요. 안정한 화합물 둘 중에 누굽니까? 라는 거거든요. 자, 요거 한번 그림을 그리면 최어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메뚜기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1, 3, 5 위치네요. 자, 이거 보고선 불안정하다 그러면 안 되죠. 링 프리핑 시켜야죠. 링 프리핑 하면 이렇게 되고요. 올라갔다, 올라갔다, 여기 올라갔다. 뭐니요? 올 에쿼토리얼이죠. 올 모두 다 수평 방향에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더 안정합니다 라고 확인하니까 두 번째는 틀렸구나 라고 확인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것은요. 프로판 1,2-델에서 더 안정한 뉴만트 형도. 자, 요거는 보통 보면은 엔티 스태거드가 안정한데 거우시 스태거드가 안정한 경우에 예외적인 화합물이었죠. 뭐 때문에?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으로다가
고시 스태거드가 더 안정한 예외적인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놈이 더 안정해요 라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맞는 표현이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것은요. 자, 연소열의 크기입니다. 연소열은 탄소 개수 먼저 보는 겁니다. 탄소 몇 개니?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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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 탄소 개수는 원리가 아닙니다. 골입니다. 링 스트레인이 클수록 연소열 크지요. 그러면 당연히 삼각, 사각, 오각, 육각의 연소열의 크기 순서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 맞습니까? 예, 1번이 제일 큰 거니까 4, 3, 2, 1 그대로 되어 있군요. 예, 맞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엔 아래 구조에서 예측한 이 구조가 가장 안정한 구조라고 준 겁니다. 그러면 등치 큰 놈은 바로 멧돼지가 등치가 크니까 에쿼토리얼 쪽으로 도망갔겠지요 라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므로 요놈하고 요놈 중에서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거니까 알 거라고 믿습니다. 왼쪽 구조와 오른쪽 구조 중에서 요 구조가 더 안정한 구조라면 멧돼지는 비공유 전자쌍보다 더 공간 점률이 커서 반발력이 큰 놈이구나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이게 안정한 구조다라고 하면 그 반대가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주어진 것은 이렇게 구조를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멧돼지는 비공유 전자보다 더 공간에서의 점률이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되지요. 그 다음에 끓는 점은 1헥사놀, 3헥사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이놈.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여기 이런 놈입니다. 둘 중에 BP가 큰 놈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요 화합물에서는요. 둘 다 요것도 직선형, 요것도 여기 뭐 쫙 뻗긴 했습니다. 자, 요 화합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거냐면요. 수소결합을 일단 하긴 하는데요. 요거는 수소결합을 하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려니까 양쪽에는 에틸기와 프로필기가 이 수소결합을 하려고 딱 가는데 양쪽에서 돌면서 입체적으로 방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소결합하는 게 약해질 수 있다 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BP가 이쪽에 BP가 좀 더 큽니다 라고 확인할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왼쪽에 끓는 점이 높습니다 라고 확인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게 3회입니다. 3회 부분이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설 끝나고 보게 될 겁니다. 설 끝나시고 지금 이걸 보고 계실 텐데 설날 또 너무 많이 먹어갖고 또 체한 다음에 이거 보지 마시고요. 자기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수험생활 충실히 이어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또 혼자서 또 마찬가지로 누구 좀 데려다 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으면 좋겠고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혼자서 또 4회, 5회 연달아 또 강의를 찍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주마다 업그레이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는 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